자, 앞에 그 노멀라이제이션이 녹화가 안 됐어요. 다시 들어갈게요. 자, 다음은 스탠다드 스케일러라고 해서요. 얘가 데이터 표준화예요. 스탠다드잖아. 아까 앞에서 했었던 노멀라이제이션은 정규화. 그러니까 노멀라이제이션은 0에서 1 사이로 바꾸는 거고요.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얘는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따르도록 바꾸는 거예요. 둘 다 용도는 같아요. 그리고 사이클 런을 적용했을 때 클래스만 다르지 적용 방법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거 녹화 안 됐다고 뭐 크게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거예요. 코드 보면 똑같습니다. 자, 공식은요. 전체 평균을 각각의 데이터로 나눠요. 그걸 표준 편차로 다시 나눠요. X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이걸 표준 편차로 나눠요. 그럼 어떨 때는 노멀라이제이션을 쓰고 어떨 때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쓰고 구별이 잘 안 된다. 값들의 단위가 비슷하다면 민맥스를 쓰고요. 단위가 좀 많이 다르면은 스탠다드를 쓰고 잘 모르겠다. 그럼 무조건 스탠다드 쓰세요. 근데 경험상 얘기해보면은 같은 분석 공식을 적용하더라도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했을 때랑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적용했을 때 정확도가 서로 좀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이거를 적용해보고 정확도가 좀 더 잘 나오는 걸 골라야 돼요. 프로그래밍 공부했던 사람들이 데이터 분석 들어가면 되게 적응 못하는 게 뭐냐면은 프로그래밍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최적의 알고리즘 하나, 최적의 로직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죠. 근데 데이터 분석은 그 2000년도 초반에 그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거든요. 세팅하는 방법들을. 그 수많은 분야에서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가 되게 많이 진행됐는데 결론은 케바케였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인풋 데이터에 따라서 정확도가 다를 수밖에, 어떤 공식을 적용하는지가 그때그때 다르다였어요. 2000년도 초반에 실제 논문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은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들이 있죠. 한 가지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 방법을 되게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한 3, 40가지 될 거예요. 근데 얘네들을 크게 분류하면은 딱 2개야. 3개야, 3개. 회귀, 분류, 분집. 딱 3가지예요. 근데 이것도 요 2개하고 분집은 이렇게 완전히 나뉘고요. 처음에 내가 분석 목적을 뭐로 갔는지에 따라서 얘를 할지는 명확히 구별이 돼요. 근데 이 안에서 방법들이 또 되게 많이 나눠져요. 분집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한 10몇 개를 볼 거고요. 분류 분석에 대해서도 한 10개 미만으로 볼 거고, 회계 분석 방법도 한 10가지 정도 봐요. 그것들 중에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한 10가지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를 다 적용해봐. 파라미터도 경우의 수별로 다 적용해봐요. 파라미터도. 그렇게 해서 정확도가 가장 높은 걸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파라미터에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값이 1에서 10까지가 있다. 그러면 반복문 돌면서 이거 1부터 10까지 다 적용해봐야 돼요. 그래서 정확도가 제일 높게 나오는 걸 찾아야 돼. 이거를 일일이 다 하나하나 적용해주는 API도 있어요. 그 그리드 서치 CV라 그래서 모든 경우에 파라미터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 A는 1에서 3까지 적용, B는 1에서 5까지 적용, C는 1, 2만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 1, 1, 1, 1, 2, 1, 2, 1, 2, 1, 1, 2, 2 이런 식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때려박아주는 API도 있어요. 반복문으로 경우의 수 우리가 찾을 거를 얘가 알아서 다 해주는 거야. 대신에 한 번 함수 돌리면 시간이 어마무시하게 걸려요. 최적의 방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모든 거 다 해보셔야 돼요. 그거 하기 싫고 내가 한 방에 눈으로 봐서 알고 싶다. 하기 따오세요. 그러면 좀 눈으로 봐서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지름길이 없어요. 진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해봐서 최적의 결과를 갖는 케이스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최적의 케이스를 찾아냈다 한더라도 나중에 데이터가 바뀌면 걔가 더 이상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이게 만약에 정통 학부나 정통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론적인 베이스는 좀 부족한 상태에서 실기를 먼저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기법이 정확한지 판단하려는 능력은 좀 부족한 상태예요. 그러면 다 해보고 제일 좋은 걸 골라야 돼. 실제로 머신러닝 API들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나중에 가면은 지금 모든 이 공식들 중에 파라미터도 알아서 다 찾아주는 애가 있기는 해요. 오토ML이라고. 이거 완전 사기품 하나 있어. 이거 돌리면 진짜 알아서 다 해주기는 해요. 대신에 주피터에서 엔터키 한번 땅 치고서 하루 종일 걸려.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정답 없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진짜. 얘는 케바케야. 오고 서건님 졸려? 뭐 아니 척해. 눈 감고 있는 거 다 봤는데. 자, 여기서도 직접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일단 학교 성적의 평균을 구해요. 여기 평균이라고 있죠?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에 대한 표준 편차도 구해요. 그래서 원래 데이터에서 평균을 뺀 거를 표준 편차로 나눠요. 이걸 스탠다드 1이라고 해서 저장을 할게요. 필드가 하나밖에 없으면 그래도 할만한데 이거 필드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해야 된다라고 하면 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이클론을 쓰자고요. 자, 아까처럼 학부 성적에 대해서 학부 성적 맞죠? 학부 성적 리쉐이프 행의 수는 n개고 열은 하나의 열로 바꿔라. 그럼 쪼르륵 점수가 바뀌죠? 이걸 가지고 스탠다드 스케일러 민맥스 스케일러는 이 클래스 이름만 바꾸면 돼요. fit한테 전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스케일러.transform 하면은 결과가 떨어지죠. 주의할 거는 이 fit의 결과 리턴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주어를 만들어서 얘한테 계속 이어서 쓰는 거죠. 그러면 결과값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버스트 스케일러라고 하는 건데요. 얘는 저도 개인적으로 써본 적은 없어요. 쓸 일은 없는데 있는 방법이라서 제시했어요. 그 여기에 나오는 용어가 사실 지금 등장할 용어가 아니라서 이걸 지금 설명하는 게 맞나 좀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뭐 어려운 개념들은 아니니까 좀 봐둡시다. 이상치가 존재할 경우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몸무게를 조사했다라고 칩시다. 뭐 45kg, 51kg, 38kg, 42kg, 41kg, 점점점 가다 갑자기 한 명이 160kg래. 근데 조사 대상이 초등학교 3학년이야. 그럼 앞에 데이터는 수능이 좀 되죠. 그럼 얘는 이상하지? 이게 이상치예요. 데이터들 중에 이상한 거. 근데 이 이상치라고 하는 데이터는 이론적으로 콕 집어낼 수가 없어요. 실제로 3학년인데 160kg짜리가 없으리는 법은 없죠. 실제로 있었으면 어쩔 거야. 그쵸?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이상치가 검출이 되면은 이 이상치를 그냥 묻고 갈지 아니면 얘를 버릴지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통계학적인 방법을 적용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는 분석과 주관이에요. 근데 그 주관적인 거를 넣을 수 있으려면은 이 데이터 범주에 대한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해. 그거를 도메인 지식이라고 해요. 사람들의 어떤 그 혈당 수치를 조사했다고 치자고요. 보통 혈당 수치가 그 한 80에서 한 120, 130 정도? 125 정도가 평상시고 식후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한 160 정도까지 올라가요.
수치를 조사했는데 막 이렇게 갔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혼자 500이야. 얘는 지금 응급실 가서 누워야 돼. 그럼 이거는 조사가 잘못된 걸로 봐야 될까? 아니면은 정상적으로 조사된 수치라고 봐야 될까? 여기서 이제 갈리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거 넣은 적이 있어요. 멀쩡히 잘 걸어 다녔어. 멀쩡히 걸어 다니진 않았다. 그러니까 제 상황이었으면 저 같은 경험을 했다면은 이 사람은 좀 수치가 많이 안 좋으니까 당장 병원에 가보긴 해야겠다. 근데 이걸 정상적인 데로 본다고요. 근데 일반적인 의학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거는 지금 살아있으면 안 되는 애야. 그러니까 이걸 뺀다고요. 이런 데이터가 존재할 때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방법을 보면은 이상치의 영향을 최소화한대요. 이상치의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전에 제가 추천해드린 영상 중에 뭐 평범의 기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영상이 있었어요. 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 보면은 그 개념이 나와요. 여기서 봤을 때 이제 보통 20, 30대의 평균 급여를 한 230에서 260 사이 이렇게 볼 거예요 아마. 근데 기사 같은 데서 보면은 평균 급여가 뭐 350만 원이다 뭐 이렇게 나온다고요 얘기가. 다들 평균이라고 하니까 요거가 이제 평범이다라고 기준을 하는데 이 평균값을 내기 위해서 급여를 조사해 봤더니 250, 240, 230, 260, 245, 225. 갑자기 한 명이 혼자 1,500만 원. 이렇게 있으면 얘가 평균을 왕창 끌어올린다고요. 이럴 때 얘가 전체 평균에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에 얘가 이상치가 되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평균이 신뢰도가 떨어진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럴 때 쓰는 방법이 이 평균 급여를 순서대로 쭉 다 나열을 해요. 230, 240, 245, 225, 250, 260, 1500.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7개 중에 가운데. 얘를 중위값이라 그래요. 혹은 중앙값이라 그래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중위소득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평균 350보다 작죠. 이게 평범한 거라고. 일곱 개일 때는 딱 가운데 거고요. 짝수개일 때는 가운데 2개 평균이에요. 이거를 표기하는 게 미디안이라고 표기를 해요. 중위값. 자, 그래서 이 중위값은요, 원 데이터에서 중앙값을 빼요. 이걸 다시 IQR이라고 하는 값으로 나누는데, 이 IQR은요, 3, 4분위수 빼기 1, 4분위수를 표현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빵이고 여기가 100이야. 자, 25%, 50%, 하위 25%, 하위 50%, 하위 75%. 이렇게 데이터를 등분을 해요. 바꿔 말하면 상위 25%, 상위 50%, 상위 75%죠. 자, 이렇게 데이터를 비율에 따라서 4등분을 했을 때 여기가 1, 4분위수, 2, 4분위수, 3, 4분위수예요. 그래서 Q3, Q1, Q2라고 표현하는데, 자, 이 공식대로, 이 논리대로 보면 요 2, 4분위수하고 중앙값은 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4분위수를, 이거 구하는 공식은 나중에 제시할 거예요. 이거 확인하는 게 그 기술 통계예요. 아무튼
75% 지점에서 25% 지점을 빼요. 그러면 이 가운데 범위가 나오겠죠? 여기가 일반적인 데이터 분포야. 여기보다 크면은 상위 25%에 들어가는 거니까 좀 특출난 거고, 여기보다 떨어지면은 하위 25%니까 분발해야 되는 거고. 이걸 뺀 값을 나눠주는 거죠. 파이썬에서 이 사분위수를 구할 땐요, 퀀틸이라는 함수를 써요. 0.75라고 하면은 3, 4분위수예요. 75% 지점. 그리고 0.25라고 하면은 25% 지점. 그럼 중앙값은 어떻게 구하겠어? 0.5 주면 되겠죠. 똑같은 결과가 메디안이라는 함수 호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공식에 적용하면은 로버스트라는 값이 나오거든요. 이거 사이클런으로 만들면 똑같이 클래스 만들어서 P트랜스폼 하면은 결과 똑같이 또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로버스트 스케일러는 실제로 진짜 저도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이걸 써야 될 만한 케이스를 거의 못 봤고, 이상치라는 데이터가 많이 검출됐다라는 거는 사실 실험 자체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커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파일에 나와 있는 얘기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데이터 전처리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마무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연구과제 제시했는데 1번은 우리 같이 풀이를 했고요. 2번은 좀 안 배운 내용이 있으니까 2번은 뭐 안 해도 된다라고 하고 풀이 안 하고 넘어갔었어요. 2번부터 3번, 4번까지 진행해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는 여기 사이트에 다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 실습 3시까지 완료하시고요. 10분 쉬었다가 문제 마무리하고 4시에 풀이할게요. 졸린 사람들 좀 많은 것 같으니까 일단 좀 엎드렸다 시작하세요. 녹화는 일단 여기서 끊을게요.